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해결해 나가는 종목응급실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 순서 살펴보면요. 오늘 금일 마감 시황과 증시 체크를 하겠고요. 또 지난 방송 공략주 리뷰와 세 번째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살펴보면요. 간밤에 미증시는 8월 PC 물가 둔화와 또 9월 소비심리지수 호조 등으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에 지수 방어를 하지 못하고 두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에 2.13% 떨어진 2,500선으로 코스피는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똑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에 1.37% 떨어진 76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요.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만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코스피는 다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리가캠 바이오랑 삼천당 제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바로 김동희 전문가님입니다. 김동희 전문가님은요, 추세 변곡점 라인 매매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종목응급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빠졌는데 일단 뭐 중국 본토는 뭐 8% 상승도 있고 10% 상승도 있고 일본 지수는 4.8% 정도 하락. 그래서 20화 시계로 총재가 됐다라는 게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압의 개파가 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에 장 막판에 선물 시장에서 급락을 한 상태에서 오늘까지 조금 하락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이번 주는 전약 후 강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 전부터 반압의 개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고, 그래서 뭐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차트적으로는 현재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이 개파락하고 떨어진 자리를 두 번 다 저항 맞고 여기서 뚫고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올라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안 뚫렸기 때문에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휴장이고 또 수요일은 중국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는 그냥 대응하시는 것보다 관망으로 좀 일관되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해외 증시 차트를 보시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위축이 돼 있긴 하지만 저번에 비해서 그 위축세가 줄어든 부분, 그 다음에 지준율 인하로 유동성 공급, 그 다음에 국경절이 있는데 보통 국경절에 중국 장이 한 7일 거래일 정도 쉬잖아요. 쉬는데 그 거래일이 지난 다음에는 통계적으로 중국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국 본토가 올랐던 이유는 미리 국경절 전에 매수세가 쏠렸고 그 다음에
그 국경절 지나고 난 다음에 증시 상승을 기대를 하긴 하는 그런 매수세가 쏠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던 기업 밸류업에 대한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업 밸류업이 막상 펼치고 보니까 별것도 없었고, 뭐 이상한 종목도 들어가 있고, 들어갔어야 되는 종목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조금 어수선한 기업 밸류업이다 보니까 그런 매수세가 한국에선 빠지고 중국으로 다 우르르 몰려간 거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이 별로 지금 현재 빠졌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느릴 수는 있지만, 중국의 밸류가 올라가면 한국의 밸류는 현재 떨어졌기 때문에 낮아졌죠. 그럼 중국의 밸류가 높아졌었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일본 증시보다 덜 밀렸는데, 그 금투세에 대한 유예가 주말에 이슈가 있었죠. 유예 쪽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 정도 하락에서 멈췄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한국 증시로는 일단 금투세 유예가 단기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차트만 보면 너무 답답하고 뭐 퐁당퐁당으로 바닥을 찍고 이제 슬슬 수익권으로 돌아서나 했는데, 조금 이번 주에 징검다리 휴일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번 주는 조금 마음 편안하게 일본의 이제 저가 매수세와 그다음에 악재가 반영이 된 부분을 어느 정도 되돌림을 해줬었을 때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양봉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증시는 조금 관망하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시청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하하님이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 당선이 우리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시바 일본 총재가 4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총리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재는 우리나라에는 조금 우호적인 총재이기도 한데요. 다만 또 엔화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엔화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과 또 자금 유출 우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증시는 지금 이 때문에 4% 넘는 급락을 오늘 했죠. 네, 전문가님, 이 총재가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잠재적으로는 영향이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영을 받은 부분이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재가 저희 한국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뭐 위안부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사실 안 하죠, 이시바 시게루 분께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엔 좋은 건데, 증시에는 악재인 게 말씀해 주신 대로 달러 대비 엔화는 약해지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엔화 자체적으로는 강세, 엔화 강세론자. 아베노믹스 때는 엔화를 약하게 하면서 재벌, 대기업들에게 통화 정책을 몰아줬어요. 몰아줬는데 시민들이 눈치를 안 채게 몰아준 거죠. 몰아줘서 일본의 시민들에 대한 불만이 지금 15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터지면서 반아베 계파인 이시다 시게루 총재님께서 지금 된 건데, 뭐 자민당 총재가 이제 일본 총리가 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라, 곧 총리가 되면 내년에 BOJ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속도 조절해서 1월 달에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시바 시게루가 1월 이후 1월 막 그렇게 막 갑자기 급진적으로 통화 정책만 펼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견된 악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11월 아니면 10월 말 증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밟아 올라가야죠. 밟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악재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볼만하다.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려봤자 1% 이상 갑자기 급등으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지금 5%대잖아요. 5%인데 11월 달에 빅컷만 하지 않는다라면 11월 달에 25포인트 하락만 했었을 때에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국 증시에는 잠재적인 악재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 증시에는 이미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페리칸 님이 이번 주는 휴일이 많은데 오늘이라도 좀 종목을 정리를 했어야 했을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미국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곧 나오는데요. 제조업 지수가 나오면 우리 증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ISM 제조업 지수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 좀 강한 매도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증시 또 영향을 받는 거로는 이제 금투세도 있죠. 전문가님, 네. 이 금투세로 유예로 가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이게 좀 틀이 정해진 것 같은데 네. 오늘 국내 증시 좀 정리를 했었어야 할까요? 그래서 금투세 유예 때문에 오늘 빠지는 폭이 좀 덜 빠졌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10월 4일에 결정한다라고 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지금 악재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단기적인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유예가 확정이 되면 또 어느 정도 포효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를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한 달 전부터 사실 반압의 개파가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에 있었어요. 있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충격파가 오늘 있었는데 사실 달러 대비 엔화 저점이 139원대인데 거기를 오늘 깨진 못했어요. 깨질 못했고 계속 저점에서 올라갈랑 아니면 내려갈랑 하는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시바 시게루 총재께서 어떤 방향성으로 통화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생길 것 같은데 뭐 일단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없을 거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판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금투세를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주말에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포지션 정리할 필요는 없었었다. 그리고 일본이 많이 빠졌었던 이유는 일본 내부에서 금투세, 한국처럼 금투세처럼 금융소득세를 이시바 시게루 총재가 한다라고 했었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에 먹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본 니케이 지수에는 더 많은 악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고 한국은 그런 악재에 대해서 금투세에 대해서 유예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도 상황이 좋고 뭐 미국도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 있고 그다음에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그리고 미국이 뭐 미국 ETF 뭐 S&P 500이나 뭐 이런 것들 샀었을 때 장기 수익률이 좋잖아요. 미국은 근로자가 저절로 ETF에 투자한 상품이 가입돼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분들도 결국에는 증시가 빠졌을 때 재선을 실패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전혀 정리를 할 거였으면은 올라왔었을 때 정리를 했어야 됐고 어차피 이렇게 내려왔으면 다시 한번 모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적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 왜냐면 11월하고 12월까지 그다음에 내년 1월까지 상반기까지 좋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시각이 많았을 때 조금 앞으로 당겨서 미리 증시가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 봤었을 때는 11월 초나 10월 말에 결정하는 게 일단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금투세도 유예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가고 있고 또 곧 있을 미대선 때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아직은 매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이제 한 35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우리 방송에서 나왔던 히든 종목들의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노엔텍 8월 7일 날 원격 AI 관련주죠. 33%나 상승했고요. 또 8월 12일 날 셀바스 헬스케어 이 종목도 한
8%나 상승을 했고요. 또 이어서 뷰노도 AI 관련주죠. 뷰노도 18.5%나 상승을 했고요. 8월 26일 날 랭라자 이슈가 있었던 유한양행 이 종목도 43%나 상승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AI 챗봇 관련주죠. SP소프트 이 종목도 10%나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상승률이 너무나 좋은데 네. 오늘 만병통치약도 이런 상승률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오늘 준비하는 네. 와중에 근데 살짝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일단 미국 쪽 관련주라서 어느 정도 이슈만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거. 유한양행을 한번 리뷰해 드리자고 하면 왜냐면 유한양행은 여전히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매매를 할 때 이런 추세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여기 올라갈 때 비중을 한번 줄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려올 때 비중을 한번 늘렸고 다시 한번 여기 5일선 맞을 때 비중을 좀 줄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매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매출액 대비해서 시총이 여전히 현저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위에 남아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오늘 11조 7천억인데 제가 항상 지금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보수적으로 15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5일선에서 이날 9월 26일 5일선 맞고 반등이 오는 척하고 빠졌어요. 근데 다음 날인 9월 27일도 5일선을 맞고 반등을 하는 와중에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이런 5일선에서 힘이 한번 빠지면 아무리 힘이 좋고 상승세가 좋은 주식이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가 이렇게 추세에 잘 맞춰서 올라가는 종목에 한해서 항상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일단 5일선에서 힘이 빠지는 게 체감이 돼. 그러면 적어도 20일선이나 여기 밑에서 노란색이 올라오는 20일선이나 아니면 추세 맞는 이런 자리까지 조정이 와요. 조정이 오면 다시 여기서 비중을 늘리셔야 되고 여기서 절반 정도 비중을 정리하시고 밑으로 내려왔었을 때 비중을 늘리신 다음에 다시 한번 15조까지 목표로 삼아가지고 추세에 맞는 반등이 왔었을 때 뭐 오버슈팅이라고 하면 반등이 뭐 20% 정도 자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땐 정리를 안 해도 되고 다시 한번 5일선이 무너질 때 그래서 5일선을 가지고 매매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추세 맞는 선에서 5일선이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5일선이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인 다음에 21선 맞을 때쯤 다시 비중을 추가 그다음에 올라갔었을 때 팔고 다시 비중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내년도 왜냐면 엔캐리 트레이가 뭐 청산이 되든 말든 일단 금리나 사이클에서는 바이오가 가장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2차전지 쪽도 어떻게 보면 성장주기 때문에 그 비컷으로 오늘도 수혜를 입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여전히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의료 AI 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뷰노가 사실 오늘 시장이 밀렸어요. 시장이 밀렸으면 적어도 개별 종목들은 그 시장이 밀린 거에 곱하기 3 만약에 마이너스 1.5% 밀렸다 그러면 종목들은 마이너스 4.5가 보통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뷰노는 오늘 별로 빠지질 않았죠.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추세를 맞추고 있어요. 맞추고 있는 와중에 이 종목도 유한양행처럼 현재 비중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전혀 지금 추세 이탈도 안 됐고 그 다음에 비컷에 수혜주고 그리고 오늘 같은 섹터인 JLK는 지금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간 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아까 7%까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5시까지는 7%까지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3.40 그래서 여전히 주가의 흐름은 좋다. 그래서 의료 AI 쪽이나 바이오 쪽은 이게 지수가 사실 일본 때문에 그 다음에 징검다리 휴일 때문에 밀렸지 그 다음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사실 밸류업만 잘 됐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저희 한국 지수가 중국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 그 다음에 금투세에 대한 좀 짜증나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빠진 거지 여전히 비컷과 주가 지수 상승일 때 바이오와 의료 외에는 같이 지수 견인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오늘
KTCS가 올라가면서 SP소프트도 시초가에 좋았어요. KT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잡았는데, 근데 여전히 이런 시초가에서 장대 음봉이 뜨는 거는 앞에 매물대를 걷어주는 매집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잘 지금 현재 차트는 오늘도 5일선 위에서 끝내준 거예요. 5일선 위에서 끝내줬고, 다만 시초가가 높았기 때문에 장대 음봉으로 떨어진 건데,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요즘에 굉장히 오늘도 진짜 어려운 장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마음이 급해졌었을 때는 거의 반토막이 아니고 깡통이에요. 깡통. 그냥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신규주들 위주로 완전 쏘아 붙이다가 어떤 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타이밍이 안 맞았을 때, 엇박이 났었을 때 굉장히 큰 손실이 나는 장이었어서 이런 종목들, 농사를 일단 진 상태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추세 전환이 된 종목들을 농사를 잘 지어두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올라오게 됩니다. 현재 SP소프트도 농사를 지은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추세에 전혀 안 깨고 5일선 위에서 잘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좀 일본만 잘 진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만병통치약을 통해서 두 자릿수의 상승률 얻어자 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 반드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저희 종목응급실 메인 코너죠. 전화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전화상담 마지막에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고영 네. 15,900원에 20%. 네, 그렇군요. 이 종목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이제 한 번 빠졌는데 네.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추매하면 얼마 가격에서 추매하면 괜찮을까요? 아, 네.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군요. 네. 고영 이 종목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죠. 오늘도 한 3% 가까이 떨어졌는데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고영이 사실 굉장히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도 괜찮은 기업인데 반도체 소부장들이 워낙 저항 없이 좀 밀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추세를 기간 조정을 그래도 약 한 8개월 정도, 7개월 정도 거쳤는데 여기 앞에서 들어온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은 좀 미래를 내다본 매집일 수도 있어요. 매집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메타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글라스 관련 주들이 바닥에서 좀 세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고영도 현재는 기간 조정을 잘 마치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쌍바닥을 찍은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뭐 비중 추가는 뭐 10,000원대 언저리 뭐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 정도면 충분히 비중 추가 가능하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고영의 재무제표를 봤었을 때에는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에서 순이익률 12%, 뭐 당기순이익도 괜찮고 이런 재무를 봤었을 때에는 굉장히 좀 깔끔한 기업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 반도체 쪽이 세게 반등 온 게 네오셈 밖엔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네오셈처럼 고영도 충분히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반등이 뭐 로봇이 됐든 아니면 다시 한번 반도체 쪽 근데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이제 시세가 나오려고 하면은 일단 엔비디아가 최고점을 한번 넘어줘야 되는데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넘길 수 있는 기대감이, 그런 부분을 기다린다고 봤었을 때 넘겼을 때 적어도 한 일단 단기적으로 14,000원 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열려 있거든요. 왜냐면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전혀 기대감이 없었는데 올라오는 거 보시면 얘도 고영처럼 기간 조정을 잘 받은 상태에서 추세 전환되고, 그 다음에 쌍바닥 찍은 자리에서 이틀 동안 한 40% 정도 가량이 올랐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고영도 비슷한 차트 모양이고, 그리고 기업의 내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대신에 손절, 비중 추가한 거는 손절 라인을 잡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10,000원에 비중 추가를 했다. 그럼 10,000원에 만약 내가 300주를 태웠잖아요. 300주를 태웠는데 9,400원을 밑으로 빼진다. 그럼 300주는 일단 손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비중 추가한 거에 대해서는 그 손절 라인이 얼마 깊지가 않아요. 뭐 6%든지 마이너스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손절 라인을 생각을 하고 10,000원의 비중 추가 하셔가지고 엔비디아가 고점을 넘기는 일단 흐름을 기다렸다가 엔비디아가 고점을 넘기고 네오셈이 최근에 잘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후공정이든지 전공정이든지 다시 한번 조금 시장에서 적어도 빠진 만큼의 되돌림,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절반 정도까지는 사실 16,000원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기대감을 좀 덜 갖고 있었을 때에는 1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는 14,000원까지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 시청자님께서 10,000원에 일단 비중 추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손절 라인을 300주를 비중 추가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9,400원을 그 300주에 대해서는 손절을 하시고 나머지를 일단 가지고 계셔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 네. 그러면은 10,000원이나 1,500원대에 추매를 하든가 네. 아니면 그냥 갖고 있다 14,000원쯤에 손절을 하든가. 네, 일단 14,000원대까지 어떻게 가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영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10,000원대에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더 관망해보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네, 갤럭시와 모니터리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9,630원이고 20%입니다.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제가 매도를 저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잡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이게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지 아니면은 이 손절하고 팔아야 될지 이거 궁금해가지고요. 아, 네,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군요. 네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결제 전문 대행사죠. 9월 초에 급등하고 지금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최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갤럭시 아모니아 트리는 사실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비중 추가로 대응하시면 어느 정도 살려줄 것 같은데, 근데 비중이 20%면 어느 정도 한 종목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자세는 모양새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어, 돌파를 하려다가 여기서 한번 실패를 했고 또 여기서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으로 올라온 것보다 최근에는 STO 이슈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STO가 법제화가 된다라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뭐 K 옥션이든지 핑거든지 핑거, K 옥션 이런 종목들이 대장 부대장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갤럭시 아모니아 트리는 어쨌든 따라다니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추세에 맞는 자리를 저는 단기적으로 좀 깰 것 같거든요. 깨가지고 적어도 저항 맞는 자리인 이런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고점을 계속 못 넘기고 힘이 없이 빠지고 여기서도 돌파를 2번 할 뻔 했는데 결국에는 K 옵션이나 핑거는 잘 갔어요. STO로. 왜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관련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힘을 썼는데 얘가 힘을 못 쓰고 같이 빠진다. 그러면 K 옵션이나 뭐 핑거가 조정이 올 때 얘도 같이 조정이 더 깊게 들어오잖아요. 보통은 따라갔던 종목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비중을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시더라도 조금 밑에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밑에서. 왜냐면 저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추세에 맞춰서 뭐 1억을 넘기는 뭐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움직임을 따라가려면 어쨌든 일단 조건이 여러 개가 필요한데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STO 이슈가 사실 STO가 증권사는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래 대금이나 뭐 블랙록에 블랙엘에 그 어쨌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 STO를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 거래 대금이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인 이제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에서도. 그래서 STO가 그렇게 지금은 현재 센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올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매도하는 게 맞나요, 지금? 네, 저는 매도만 손절하시고 네, 왜냐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요, 단타를. 왜냐면 사실 매도하실 수 있었는데 매도를 못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뭐 2,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조정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린 거고 비중 추가해서 이 종목은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또 올라올 수도 있어서 그거는 빠른 걸 원하시면은 손절, 만약에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비중 추가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보입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틀이 단기적으로 다운이라고 내려주셨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관망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기아요. 기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10만 5천 원에 네. 10%요. 네, 이 기아 종목 그럼 어떤 고민 있으세요? 잘 샀나 안 샀나. 내 매수가까지는 올란가. 네, 매수가까지 찾을 수 있는지. 네. 기아 이 종목 현대그룹 자동차 제조 종목이죠. 오늘도 한 4%가량 떨어졌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네, 여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아의 운명은 사실 일본에 달려있죠. 왜냐면 지수를 움직여주는 종목이라서 지수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갈 거고 근데 저는 10월 달에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한국 지수를. 그래서 딱히 저는 오늘 많이 빠졌을 뿐이지 좀 잘 샀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 제가 지금 추세를 그려보니까 내일이랑 금요일, 그러니까 수요일장이랑 금요일장이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추세에 맞는 자리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98,000원 98,200원에서 9만 원. 아니, 죄송합니다. 98,200원에서 98,000원 라인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추세를 맞춰서 올려주는 자리이기도 하고 앞에 저점을 지켜주는 자리이기도 한데 일본이 잘 돌려준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아버님 평단을 넘어서 10만 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이 지금 기업 밸류업 정책을 하고 기업 밸류업 지수를 냈지만 그 실망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한국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빠르게 대처를 했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기아도 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는 심지어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잘 해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일본이 지수를 더 이상 끌어내리지 않았을 때 아버님 편당까지 갈 거고 98,000원에서 98,200원을 깼었을 때에는 조금 여기 밑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있어요. 그래서 95,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인데 일본 지수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네, 기아 종목 홀드라고 해주셨고요. 일본 지수와 함께 가는 종목이라서 일본 증시를 조금 더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아, 네, 하이브고요. 하이브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9만 원에 30%예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물 타고 평단을 낮췄는데도 여전히 손실 구간이어서요. 네. 혹시 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네.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엔터 관련주로 지금 계속 박스권 안에서 지수가 돌고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엔터주 쪽이 흐름이 좋았어요. 왜냐면 그동안 악재들이 있어서 노이즈 때문에 얘도 뭐 SM이든지 YG 엔터든지 JYP 엔터든지 다 저항 없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오늘 지수에 빠진 거에 비해서 지수랑 거의 동등하게 빠졌거든요. 조금 그래도 힘이 붙어 있다. 원래는 기아처럼 마이너스 4% 밀리는 게 정상이에요. 지수가 그렇게 빠졌으면. 근데 이 종목은 코스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올라올 수 있는 데를 제가 그려보니까 저항을 맞는 자리까지 한번 그려봤을 때 딱 저희 시청자님 평단이 19만 원 위인 19만 2천 원이나 19만 3천 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왔었을 때 흐름이 장대 양봉이 시원하게 나온다. 그러면 매도를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지지부진하다. 제가 지금 그려놓은 자리. 그러면 한 달 뒤나 한 달 반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빠르면 빠를수록 가격은 높아져요. 빠르면 빠를수록 20만 원까지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올라가면서 여기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제가 위에 고점끼리 그려놓은 저항 맞는 자리에서 얘가 저항을 맞는지 아니면 시원하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지 그거를 좀 저희 시청자님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에 이제 BTS도 완전체로 컴백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에서 지금 키우는 신인분들이 신인 키울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초기 비용을 많이 들인 상태에서 굉장히 다 잘 됐잖아요. 뭐 뉴진스도 그렇고 뭐 르세라핌도 뭐 한국에서는 과거에 최근 인기가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외국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생각해 봤었을 때 충분히 미니진 전 대표의 그 노이즈만 해소된다면 상승해서 시청률 평단 위인 수익권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업이.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이슈가 조금 종료가 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전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에 오늘의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전문가님 이렇게 30대 4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보면 8월 7일 날 나노엔텍 원격 AI 관련주 33%나 상승률 내주셨고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8% 상승률, 8월 12일 날 뷰노 18% 상승, 그리고 8월 26일 날 유한양행 바이오 관련주도 43%나 상승률 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SP소프트 이 종목도 10%나 상승률 내주셨습니다. 이런 상승률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이렇게 똑같은 상승률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줬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만병통치약은 일단 미국 관련주인데 제가 여기 맨 처음에 나와서 드렸던 만병통치약 종목이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대화제약을 제가 드리자마자 14% 정도 수익을 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차트를 봤었을 때 앞에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여기서도 매집이 굉장히 잘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대화제약이 박스권을 여기 저점을 안 뚫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최근에 또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가서 힘을 세게 보여준 만큼 차트를 해석을 잘하고 그 다음에 추세에 맞는 자리에 대해서 좀 내가 이론을 잘 알고 있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혼자서도 사실 제가 뭐 100%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도 이런 기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익히시고 매매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법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숙지를 하셔가지고 혼자서 이런 거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면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추세 변곡되는 거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보는 종목도 일단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차트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거 튀어 올랐을 때 다시 한번 조정이 왔을 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종목은 매집이 굉장히 잘 됐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오른 부분이 있어요. 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종가 마감이 17%에서 마감이 끝나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펜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10월 1일부로 미국 동부 항만이 파업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동부가 뭐 물류 쪽 이런 쪽이고 뭐 서부가 식품이나 뭐 이런 쪽인데, 사실 식품이나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지금 전혀 상관은 없지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식은 원래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겹쳤을 때 올라오거든요. 근데 동부 항만이 이제 파업이, 사실 파업이 삼성전자도 파업을 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될 것 같았는데 최근에 파업을 했었을 때 꽤나 긴 시간 동안 이어왔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파업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업을 금방 끝낸 거고, 이 지금 미국 동부 항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 조정 국면에 있었으나 파업 상황에 따라서 반등 국면이 존재하는데, 오늘 유럽 SCFI 지수가 18% 정도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한 부분이 STX 그린 로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받아서 꽤나 많이 올랐어요. 꽤나 많이 올랐는데 후발 주자로 오늘 올라온 종목이고, 그래서 미국 항만 노조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 온 거거든요. 1일 대규모 파업 돌입을 합니다. 한국은 쉬지만 내일 하죠. 내일 하는데 정부에서 개입을 지금 좀 꺼려하고 있어요. 왜 꺼려하냐? 트럼프랑 해리스랑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입니다. 근데 여기에 개입을 해서 1% 차이로 혹시나 미국 대선에 대해서 민주당이 재선을 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만류를 해야 되는데 박빙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한 달 뒤잖아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뒤에 대선이 있는데 적극적인 개입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주간 미국 동부 항만 노선별 물동량 처리를 추이를 보면 아시아 국가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주식에서 뭐 굉장히 악재들이 많은데 엔캐리 트레이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움직일 만한 테마가 뭐냐 그 가정해 봤었을 때 여전히 이 종목이 매력적이고, 그럼 이 종목이 왜 매력적이냐? 앞에서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보통 저점을 찍고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붙고 여기 고점에서 거래량 붙는 걸 제가 뒤에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다 상승 거래량. 상한가 간 날이 가장 또 마지막에 장대 거래량이 끝난 자리거든요. 상한가 가고 나서 거래량 없이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고 여기서도 상승 거래량. 여기가 6,500원대거든요. 근데 오늘 자리가 3,000원대입니다. 3,000원대. 여전히 차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보여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가운데 자리. 이 가운데 자리에서 현재 3,425원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추세에 맞는 자리 저항이 제가 지금 추세를 뭐 지금 펜이 안 돼서 그려드리진 못하지만 여기 5,290원 여기 고점이랑 4,225원 여기 고점을 연결해 봤었을 때 단기적인 추세 저항이 4,000원이에요. 4,000원.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추세를 그렸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올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종가 마감이 플러스 17%.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벌써 한 7% 정도에서 8% 정도 수익 자리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 종목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올라온 게 저점 대비해서 얼마 안 됐어요. 오늘 17% 마감이라고 해봤자 앞에 매물대 저항도 아직 안 맞았고, 그 다음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더 파업이 심해진다. 그래서 유럽 SCFI 지수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급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초가 매매로도 충분히 굉장히 괜찮은 자리다.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후발주자로 충분히 출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STX 그린 로지스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70%, 80% 오른 자리. 그 다음에 고려산업, 뭐 곡물 쪽, 미래생명자원. 오늘 미래생명자원도 14%까지 급등을 한 다음에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동부 쪽 항만은 어쨌든 물류 쪽이 굉장히 좀 시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정부 개입이 안 되다 보니까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6,000원대에서 매집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뭐 센지랩 같은 거 있죠. 센지랩도 딥페이크가 사실 실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딥페이크가 실적이 나오진 않지만 앞에 있는 매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STO도 마찬가지예요. STO 같은 경우도 실적 증가가 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앞에서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이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대화제약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뭐 세력이 나간 게 없어요. 세력이 나간 게 없고,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했었을 때 식품주들이 에이 설마 오르겠어 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식품주들도 가고 유가주들도 가고 천연가스주들도 갔어요. 근데 이 종목은 오늘 17%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박스권 거의 중하단이에요. 중하단이다. 그래서 이번에 시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 5,000원까지도 급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 단타 치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개인들이 없는 쪽을 선호를 해요. 아니면 전쟁. 오늘 전쟁주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스페코나 한일단조나 아니 뭐 대성하이텍 이런 근본 없는 테마주들이 오르는데 그래도 이 해운 쪽은 근본이 어느 정도 좀 깔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운임 지수가 올랐을 때 H&M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사실 길어지면 좋지는 않겠지만 2, 3주 정도는 뭐 충분히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차트가 매집이 잘 된 거는 결국에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해운 관련주고 또 국제 물류 사업을 진행 중인 종목이고요. 또 그리고 내일 있을 항만 노조 사업에 인한 물류비 급등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충분히 상승률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